생성형 AI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무엇이고, 생성형 AI의 주요 특징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의 종류는 어떤 게 있으며, 그리고 생성형 AI의 응용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생성형 AI를 학습하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하면 텍스트나 혹은 이미지나 혹은 음악, 비디오 등을 생성해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형 AI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던지면 생성형 AI가 그 질문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기의 어떤 대답을, 답변을 내놓고,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기억을 생성형 AI가 하고 있다가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같은 비슷한 다른 또 질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연결해서 또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성형 AI의 특징을 제가 4가지로 정의를 해놨는데, 하나는 창의성, 그리고 하나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어떤 맥락을 이해를 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답변들을 모아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좀 더 향상된 답변을 내놓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생성형 AI의 주요 특징입니다. 생성형 AI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성형 AI 종류는 첫 번째로 텍스트 생성 AI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미지 생성 AI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로 음악 생성 AI라는 게 있고, 네 번째로 비디오 생성 AI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다 복합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AI, 다양한 AI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냥 크게 구분을 할 때 텍스트냐 아니면 이미지냐 아니면 음악이냐 아니면 비디오냐, 이거에 따라서 텍스트 생성형 AI냐 아니면 이미지 생성 AI냐 아니면 음악 생성 AI냐 아니면 비디오 생성 AI냐 라고 구분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텍스트 생성 AI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보시면 챗GPT가 있습니다.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규모의 언어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연구진들이 분리해서 따로 나와서 만든 엔트로픽사의 클로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내놓은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구글에서 내놓은 제미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카카오 브레인에서 만든 코GPT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만들어 놓은 클로바 X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위한 하이퍼 클로바 X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챗GPT가 가장 제가 사용해 보았을 때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챗GPT가 가장 우수한 텍스트 생성형 AI인 것 같고요. 그리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할 때에 가장 바른, 아주 정확한 답변을 내놓는 어떤 그런 특징이 이 클로드 3.5 소넷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챗GPT하고 연결을 해서 챗GPT 4.0을 토대로 해서 이미지를 또 생성하는 그런 형태의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에서 내놓은 제미나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이미지 생성형 AI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마찬가지로 오픈 AI에서 챗GPT처럼 오픈 AI에서 내놓은 달리 3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활용 분야는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창의적인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 미드저니라는 매우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 녀석은 디지털 아트나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게임이나 아니면 미디어나 아니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활용되는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아주 다양하게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AI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음악 혹은 비디오를 생성해내는 AI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음악을 생성해내는 대표적인 거는 이 주크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 주크박스 역시 오픈 AI에서 내놓은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돼요. 주로 얘들은 배경음악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소셜미디어 콘텐츠나 아니면 광고음악을 만드는데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젠타라고 해서 구글에서 개발한 어떤 생성형 음악 AI가 있는데, 이거는 뭐 예술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자동 작곡이란 창작 혹은 학습 도구에 이용할 때 쓰는 그런 음악 생성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I바라고 해서 이거는 작곡가를 위한 AI 작곡 도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혹은 영화나 게임이나 아니면 광고나 아니면 클래식 음악을 작곡할 때 활용되는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앰퍼 뮤직이라고 해서 영화 음악이나 아니면 광고나 게임과 관련된 사운드 트랙을 만드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디오를 생성하는 AI가 있는데, 여기에는 신티시아라고 하는 AI가 있고요. 이 녀석들은 교육 비디오를 만들거나 혹은 마케팅 비디오나 아니면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해요. 가상의 아바타가 나와서 비디오를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루멘5라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컨텐츠 마케팅이나 혹은 소셜 미디어나 아니면 블로그를 요약하는 그런 비디오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런웨이 ML이라고, 얘는 비디오 편집하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생성하거나 영화 및 광고를 제작하는 도구로 많이 활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생성형 AI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컨텐츠 제작에는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제품 디자인을 위해서 산업 디자인 분야냐 아니면 패션이냐 아니면 건축 분야에 많이 또 생성형 AI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분야에서도 신약 개발을 위해서 생성형 AI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생명이 연장이 되거나 영원히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과학 연구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시뮬레이션 하는데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챗봇을 개발해서 이 챗봇이 사람 역할을 대신해서 대답을 하고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I 기반의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AI 패션 디자이너로서 응용이 되기도 하고, 법률 서비스라든지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 학습 응용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생성형 AI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라는 부분이 분명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편향되게 우리한테
대답을 해주는 경향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진위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럴싸한 대답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물론 이게 여기는 환각 현상하고 일맥상통하기도 해요.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말을, 어려운 말을 쓰기는 하는데, AI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진짜인 양 대답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생성형 AI들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잃어버린다거나, 뭐 예를 든다면 코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자들이 한간에는 없어진다, 뭐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물론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윤리적인 또 문제도 또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생활 침해라든지 아니면 인격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유명한 연예인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해서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AI가 생성을 해서 배포를 한다거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연구와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고려 사항들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도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보다 윤택하고 보다 발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생성형 A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